네, 안녕하십니까. 파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파리 장군 장영배라고 합니다. 오늘은 토요일 날 아침이고요. 오늘은 매장에 직원이 좀 일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장 오픈 시간 11시인데 그 매장 오픈하기 전에 제가 회사에 잠깐 나와서 유튜브를 간단하게 올리고 출근하고자 합니다.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.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입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일부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이 책을 쓴 사람은 그 1874년생 조지 클레이슨이라는 그 텍사스에 사는 미국 사람이고, 이 사람이 이때 책을 썼을 때가 이제 여러분들, 즉 우리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1926년 정도에 이제 그 미국 텍사스 그 신문에 바빌론의 오화라는 그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, 또 그래서 이게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. 어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.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저는 주로 좋아하고 많이 읽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, 일단 시작하라.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이쪽에 햇빛이 막 너무 들어오네. 제가 좀 머리로 좀 막을게요.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시작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반 이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모든 일은 그러니까 머리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인생에서 모든 어떤 일의 성공을 가름짓는 그 방법은 실행이고, 실행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성공하던가 실패하던가.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. 일단 시작하라. 어떻게 시작하냐면은, 여러분들이 현재 일하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거나 어떤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수입의 10%를 무조건 저금하라. 여러분들이 10% 너무 많다 생각하는데, 이게 엄청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쉽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. 10%를 무조건 저축하라. 그런 첫 번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지출을 관리하라. 왜 10%를 저금을 해야 되냐면은, 이 10%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과 마실 물이에요. 여러분들이 이걸 다 써버리게 되면은 그 사막을 건널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지출에는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. 돈을 쓰는 데는.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거기에 이제 그 지출이 맞춰지게 되면은 절대 돈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. 연봉이 몇 억씩 되고 몇십억씩 버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항상 돈이 없어갖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10% 저금하는 거는 지출이 어떤 수입보다 적게 사용해서 항상 10% 정도 남기는 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적게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의지에 달리는 겁니다. 5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15만 원은 저금할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저금하기 힘든 사람은 힘든 거죠. 세 번째, 돈을 굴려라. 여러분들이 이제 10% 정도 남기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어디에 투자할 데도 없고 그럴 거예요. 돈이 또 작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적금을 드는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좀 모아두시는 게 중요하고,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계속 은행에 두지 말고 좀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.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곳이 조그마한 원룸을 산다거나 그래서 렌트를 준다거나,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블루칩이라고 하는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은행에만 묶어두지 마시고 돈을 굴려서 해야 된다. 단 조건은 뭐냐면은 원금이 위태로운 그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.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. 투자할 때 원금이 100% 안정적인 것이 보장이 돼야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네 번째, 돈을 지켜라.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
그 솔깃해갖고 좀 이렇게 속아 넘어갔거나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자율이 높다, 뭐 또 돈을 많이 준다, 뭐 그런데 좀 솔깃해지는 경우가 있어.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다 사기예요. 불가능합니다,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. 특히 뭐 어떠한 사업을 한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뭘 시작하려고 해. 그런 사람한테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그 벽돌을 사고 파는 사람한테 보석을 사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싶어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 투자할 때는 반드시 투자자의 어떤 그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. 그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. 그런 말씀 드리고, 특히 혹시 제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군 선배님들, 후배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. 저희 작은아버님 같은 경우도 35년 군생활 하시고 퇴직하셔갖고 그 원금을 그때 그 정수기 사업 하신다고 투자하셨다가 돈 다 날리시고 좀 고생을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절대 그 돈을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아서 그 잘 모르는 사업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 35년, 40년 일한 군 생활의 모든 그 수고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. 그래서 절대 그 퇴직금 같은 경우를 모르는 사업에, 모르는 사람한테, 불확실한 사업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.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. 아시겠죠? 투자를 하시려면은 내 몸과 내 시간을 투자하세요.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가문이설이라고 하지 막 얘기해요. 뭐 사업이 어떻고 잘 된다, 어떤다. 실제 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. 그렇게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자기가 하지 왜 사회생활도 모르고 잘 모르는 여러분한테 와서 그렇게 사업을 권유하겠어요.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거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. 그래서 특히 그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절대 퇴직금을 일시불로 해서 받아서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돼. 그래서 그 돈은 꼭 묶어두고 내 시간, 남는 시간과 내 노력과 그런 걸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. 다섯 번째는 당신의 집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이제 애들이 있는데 참 그 전셋집 전전하고 또 월세집 전전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. 그죠? 자기 집을 가져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참 그 자기 집을 갖고 또 자기 집 텃밭을 가꾸면서 거기서 나는 그 채소라든가 이제 어떤 과일 같은 걸 따먹는 어떤 그러한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월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행 그 이자 금리보다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을 사셔야 된다. 그런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제 한국이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이제 막 급작스럽게 오르는 거는 지금 끝났어요. 하지만 지금 당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, 그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오르게 돼 있어요.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데, 그래서 집값이 2억이다 그러면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모아갖고 집을 살 수 있는 그 기본 자금을 마련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은행 이자를 빌려서 집을 사시는데, 그 은행 이자하고 그 다음에 월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은행 이자가 아마 30%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집값은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공짜로 그 집을 사는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50이다. 그런데 아직 집을 못 샀다. 지금부터 사셔도 돼요. 왜냐면은 예전처럼 뭐 60대, 70대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으면은 지금 집을 살 필요는 굳이 없지만 앞으로 인생이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데 지금 50세인데 여러분들이 한 은행이자 한 20년 정도만 돈을 빌리시면은 나머지 한 30년 정도는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30년 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고.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을 월세를 전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사라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능력도 안 되는데 바로 가서 그냥 은행 의자를 막 그냥 받아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
마음의 준비를 하시고, 그리고 은행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, 집값이 얼마인지, 집은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지, 아니면 뭐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는 게 좋은지, 그런 걸 다 고려하셔서 최소한 2, 3년 정도 준비를 하시고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원주택 같이 좀 땅이 좀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어떤 위치에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을 사라는 것을 제가 권유하고 싶어요. 어차피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 아파트 그런 좋은 어떤 지역이 아닌 이상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예전같이 막 그렇게 오르고 하지 않기 때문에. 그런데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릅니다. 그래서 땅이 좀 있는 텃밭도 있고 그렇게 할 수,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위치에다가 주택을 사시면 아마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프랑스 왔을 때 제가 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갖고 왔어요. 2004년도 3월 달에. 처음에 장인집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이제 애들 둘 키우면서 막 사는데 너무너무 제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년 동안 34살이었는데 한 달 생활비가 100유로였어요.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였어요. 그래서 나머지 그 13만 원 중에서 한 50%, 한 7만 원, 8만 원은 제 교통비로 사용을 했고, 나머지 7, 8만 원은 제가 점심, 그다음에 제 생활, 제 개인적인 어떤 제품을 사고, 옷 같은 거 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냈는데, 제가 구두 밑창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제가 구두를 안 샀어요. 거의 한 1년 8개월을 돈을 모으니까 한 아내랑 같이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, 2년 가까이 생활비를 하나도 안 쓰고 모으다 보니까 한 5, 6천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아요. 그 돈을 갖고 지금 집을 산 게 불과 프랑스에서 한 집 사고 1년 만에 한 1억 5천 정도가 올랐어요. 좀 운이 좋아서.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 살게 됐는데 그때 집을 안 샀으면은 그게 벌써 한 10억 이상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리고 월 100만 원 낸다고 했을 때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. 그런데 집값이 1년에 2, 3천만 원씩 올라요. 결국은 공짜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. 왜?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. 여섯 번째는 그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.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. 나이가 한 50대가 넘어가면은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칫밥을 먹게 되고, 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출 위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고, 또 어떤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. 수입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돈을 잘 번다,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다 해서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아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래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일곱 번째,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. 돈 버는 능력을 키우라니까 뭐 사장한테 가서 월급 올려달라고 그냥 자기는 별로 일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막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. 그 월급이 적다고 컴플레인하고.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몇 군데 직장 생활을 했어요. 십몇 년 해왔는데 저는 제 직장 상사한테 단 한 번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. 단 한 번도 직장 생활하면서. 사장들이 알아서 월급을 올려주게 만들었어요. 제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한 3천만 원어치 일을 하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장이 미안해서 올려주게 돼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실제로 이제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사장한테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, 이걸 좀 더 받아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, 내가 사장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월급을 올려주고 돈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1인 지식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퇴근하면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. 옛날처럼 막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사이드로 잡을 할 수 있는 세컨 잡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막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또 어디 가서 무슨 대리기사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큰 돈이 안 든다 하더라도
먼 미래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드 잡을 하나 더 가지면서 그 여유가 날 때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그 투자를 해서 자기 어떤 그 미래의 꿈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잡을 갖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꿈을 갖는 데 있어서 그 정확한 금액을 갖고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영업사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제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. 하루 매출 뭐 1,500만 원. 뭐 그렇게 적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. 하루 매출 1,500만 원 내는 게.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뭐 하루에 100만 원, 200만 원 팔다가 아마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냐면은 저는 점심도 안 먹었어요. 그날 매출을 1,500만 원을 채우지 않으면 1,500만 원 채울 때까지 계속 그 전화기 붙들고 영업을 했고, 보통 한 3시, 4시 정도 되면은 그 1,500만 원 매출에 도달해. 그때 제가 다시금 밥을 먹기도 하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꿈을 정확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 꿈에 도달하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갖는다 하실 때는 내가 뭐 한 2억에서 한 3억짜리 전원주택을 갖고 싶다. 그런 꿈을 좀 이렇게 좀 손으로 적어서 이렇게 좀 자기 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으세요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, 볼 때마다 또 그때부터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고,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. 이건 불가능해. 안 돼, 절대. 막연해서는 안 돼, 꿈이. 꿈은 정확해야 돼요.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는 절대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한 20대, 뭐, 후반,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지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.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뭐 조급하게 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아무 생각 안 하면 10년, 20년 지나도 똑같고, 지금부터 내가 꼭 부자가 돼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되겠다,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지금부터 해 나가면 조금씩 해 나갈 때 10년,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. 부자가 되는 시기는 보통 한 40대에서 50대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지금부터 마음을 먹어야 돼. 지금 마음 안 먹고 그냥 뭐 맨날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아.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돼.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서 인생이 좀 더 좀 풍요로워지고 또 그 인생을 좀 자기 주관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.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외상으로 물건 사지 말고, 외상으로 사는 거는 여러분들 집 말고는 외상으로 사지 마세요. 집 말고. 몸이 아파서 뭐 병원 가서 병원비가 없어갖고 내가 할부한다, 이런 건 이해가 돼. 하지만 어떤 그 소비성 제품들, 가전제품, 특히 사치품들, 무슨 안마의자, 뭐 비싼 것들, 절대 그런 거 할부로 사면 안 돼. 외상으로 절대 물건 사지 마라.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는 소비 지출 방식이에요. 더 좋은 어떤 배움의 기회가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충분히 더 성공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.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사는 인생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.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빌론의 그 부자들의 7가지 돈 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첫 번째, 일단 시작하라. 둘째, 지출을 관리하라. 돈을 절대 함부로 쓰지 마라. 그리고 돈 쓸 때만 딱 쓰고 무조건 아껴. 커피 한 잔도 아껴. 저도 스타벅스 커피에서 잘 안 마셔요. 돈이 비싸갖고 몇천 원 차이 나는데 항상 1,000원짜리 커피 마셔. 프랑스에서. 무슨 뭐 월급이 대단히 많다고 가서 4,000원, 5,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냐고. 식당 같은 데 가주면 커피, 밀크 커피 공짜로 하나 줘. 한 100원짜리 커피 마시던가. 무슨 4,000원, 5,0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다니냐고. 무조건 돈을 좀 아끼셔야 돼요, 지금은. 그 다음에 돈을 잘 굴리고, 그리고 돈을 잘 지켜라. 특히, 원금을 지켜라. 원금이 리스크가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. 그리고, 항상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,
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하는 것을 잘 찾아야 된다.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도 그 한국의 그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또는 뭐 다니쌤 같은 사람들의 그 구독자가 돼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봐요.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. 왜냐하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부자의 어떤 그 궁극적인 끝은 부동산이에요. 현금이 아니고.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생활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 어떤 사업을 하고 또는 회사를 하지만 그것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결국 어디로 도착을 하냐면은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야. 이리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해서 어떻게든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그게 부동산으로 가야 돼. 그래서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결국 부의 끝은 부동산이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7가지.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, 제가 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, 자, 이게 이제 그 미국 사람 조지 클레이슨이라는 1874년생, 이 사람이 쓴 바빌론 부자들의 어떤 돈 버는 지혜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예요. 근데 그 7가지가 세월이 한 100 몇십 년, 15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.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그 부자가 되는 그 출발점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